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큰아들은 제 생일도 잊었어요. 딸은 3년 동안 얼굴도 비추지 않았고 막내는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로 연락이 끊겼죠. 40년 동안 그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질 때까지 공장에서 일하고 허리가 굽을 때까지 장사했어요. 모든 걸 아이들에게 바쳤죠. 대학 등록금, 결혼식, 사업 자금까지. 저는 호스피스 병실에 누워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곧 세상을 떠나면 제가 준비한 유서가 공개될 겁니다. 20억 재산의 행방이 담긴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유서를 열 때 그 얼굴들이 어떻게 변할지 생각만 해도 이 늙은 심장이 빠르게 뛰네요. 요양원에서 버려진 어머니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1946년 전쟁 직후 태어났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22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작은 문방구점을 시작으로 조금씩 일어섰죠. 우리는 세 아이를 낳았습니다. 큰아들 정민, 딸 정은, 막내 정수. 아이들은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남편과 저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기로 맹세했습니다. 우리의 세대는 교육을 받지 못해 고생했으니까요. 70년대 후반 남편이 사업 확장을 시도하다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진짜 삶이 시작됐어요. 낮에는 문방구점을 지키고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일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도 열었죠. 남편은 점점 건강이 악화되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큰아들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을 때 그 기쁨은 모든 고통을 잊게 했습니다. 딸아이가 미국 유학한다고 했을 때 밤새 일하며 학비를 모았죠. 막내가 사업을 시작한다 했을 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도와주었습니다. 제 인생은 오직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이 제 행복이었으니까요. 남편은 15년 전 갑자기 떠났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그때 큰아들은 이미 유명한 의사가 되어 있었고 딸은 미국에서 대기업에 취직했으며 막내는 중소기업 사장이 되어 있었죠.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찾아왔으니까요. 명절이면 다 같이 모여 웃고 떠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먼저 명절 방문이 줄었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도 점점 뜸해졌죠. 제가 아프다는 소식에도 병원비는 보낼게요 라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3년 전 큰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반가워서 특별히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가 꺼낸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기 불편하실 테니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좋은 곳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식들의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쓸모 없어진 거구나. 내 집, 내 재산만 필요한 거구나. 요양원에 들어온 지 이제 3년이 되어 갑니다. 첫 해는 가끔 찾아오던 아이들도 이제는 생일에도 어버이날에도 오지 않아요. 전화 한 통 없이 그들의 삶을 살고 있겠죠. 그러던 작년 여름 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암이 이미 많이 진행됐다고 했어요.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고. 처음엔 아이들에게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었을 때 들리는 그 차가운 목소리에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인데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그 나중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미련도 기대도 없어진 거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평생 아낀 돈으로 마련한 강남 아파트, 남편이 남긴 보험금, 시골 땅까지 모두 합쳐 20억이 넘는 재산이 있었죠. 물론 아이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다음 날 아침 요양원 사회복지사에게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틀 후 박 변호사가 찾아왔을 때 제 마음은 이미 확고했어요. 이 재산을 모두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유언장을 만들어 주세요. 변호사는 의아해했습니다. 자녀분들에게 유산을 어떻게 나누어 드릴까요? 제 대답에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자녀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아파트는 매각되었고 시골 땅도 팔렸습니다. 예금과 보험금까지 모두 정리했죠. 변호사는 제 지시에 따라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해 주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소문이 퍼졌나 봐요. 갑자기 큰아들이 요양원에 찾아왔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요. 어머니, 많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걱정돼서 왔어요. 그의 눈에는 걱정이 아닌 다른 감정이 비쳤습니다. 호기심, 조급함, 어쩌면 두려움이었을까요? 강남 집을 팔았다면서요?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저희와 상의도 없이. 그제서야 찾아온 이유를 알았습니다. 재산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내 집이니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곧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외로우셨죠?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정은이랑 정수도 곧 올 거예요. 그날 이후 정말 아이들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딸은 미국에서 급히 비행기를 타고 왔고, 막내도 바쁜 사업 일정을 제쳐두고 찾아왔죠.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된 듯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대화의 주제도 항상 재산으로 흘러갔죠. 어머니, 시골 땅은 어떻게 되었어요? 보험금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시죠? 혹시 누가 어머니를 이용하려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그들의 가식적인 웃음 뒤에 숨겨진 조급함이 보였습니다. 평생 그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저였기에 자식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큰아들이 변호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유언장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마지막 남아있던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제 아들은 변호사가 이미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가 원한 것은 단 하나, 제 재산이었습니다. 괜찮아. 이미 다 준비해 놨단다.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딸과 막내에게 전화를 걸어 뭔가 의논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 후로 그들의 방문은 더욱 잦아졌고 이상할 정도로 친절해졌습니다. 막내는 매일같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딸은 비싼 영양제를 사왔고 큰아들은 자신의 병원에서 특별 치료를 해주겠다고 했죠.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 요양원은 너무 쓸쓸하잖아요.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자식들이 갑자기 효도를 하겠다니. 마음이 아프면서도 우습더군요.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가끔은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간호사가 진통제를 놓아주곤 했죠. 하지만 제 마음의 고통은 어떤 약으로도 없앨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 의사는 제게 한 달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말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죠. 아이들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졌나 봅니다. 그들의 눈빛이 더욱 초조해졌으니까요.
어제는 세 자녀가 모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있으니 감회가 새롭더군요. 그들은 번갈아 가며 제 손을 잡고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세요? 좀 더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정말 그럴듯한 연기였습니다. 마치 정말 저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들이 다 돌아간 후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서류에 서명을 하기 위해서였죠. 김 여사님,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한 번 결정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이 서명 한 번이 제 인생 마지막 결정이 될 테니까요. 네, 이대로 해주세요.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제가 장례식에서 유언장을 공개할 때 자녀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생각해 봤습니다. 수없이 많이요. 그 장면을 상상하며 밤을 지새웠으니까요. 보셨죠? 그들의 진심을. 제가 아프다는 소식에 달려온 것이 아니라 재산이 사라진다는 소식에 달려온 거죠.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행복하실까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행복이라. 제가 마지막으로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 모두 한 식탁에 모여 웃고 떠들던 그 시절이었을 겁니다. 행복은 이미 오래전에 떠났어요. 이제는 그저 진실을 마주하는 것뿐이죠. 변호사가 떠난 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날의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아름답지만 너무나 짧은 생명. 마치 제 삶처럼. 어젯밤 꿈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당신이 결정한 일이니 후회하지 마세요. 꿈에서 깨어나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후회는 없어요. 단지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뿐이죠. 오늘 아침 큰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오늘 입은 그는 제 차트를 살펴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제가 더 좋은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그의 말투는 의사 그대로였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눈에는 계산이 서려 있었죠. 얼마나 더 오래 살 것인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어머니, 재산 문제는 다 정리하셨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 노골적이네요. 평생 그를 위해 희생했던 어머니는 있고 오직 재산만 바라보는 아들. 걱정 마. 다 정리했어. 아들은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아마도 내 몫이 가장 클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의사라는 명성, 장남이라는 위치. 그것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된다고 여겼을 테니까요. 오후에는 딸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는 그녀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미국으로 모시고 갈까 생각 중이에요. 그쪽 의료 시스템이 더 좋거든요. 정말 웃기는 제안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딸이 갑자기 저를 미국으로 데려가겠다니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일 뿐이었죠. 괜찮아. 이제 곧 끝날 거야. 내가 여기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딸의 눈에 가짜 눈물이 고였습니다. 연기가 점점 능숙해지는군요. 어머니, 사랑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아팠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인데 이제 와서 재산 때문에 나오는 말이라니. 저녁에는 막내가 왔습니다. 그는 항상 셋 중 가장 솔직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제 사업이 위험해요. 투자자들이 돈을 빼려고 해서. 어머니, 재산이 꼭 필요해요. 형이나 누나보다 제가 더 급하다고요. 적어도 그는 거짓말은 하지 않았군요. 재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그의 죄를 덜어주진 않아요. 걱정 마라. 모든 게 다 정리될 거야. 막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말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한 모양이에요. 밤이 깊어가는데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는 끝나게 되죠. 이제 제 이야기도 거의 끝에 다다랐네요. 아마 이 녹음을 들으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그 20억의 재산은 결국 어디로 갔는지. 오늘 아침 박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했죠. 제 유언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을 것이라고. 김 여사님,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니까요. 어젯밤 세 자녀가 병실 밖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유산 분배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당연히 장남인 내가 더 많이 받겠지. 공평하게 나눠야 해. 난 미국에서 일부러 왔다고. 난 사업이 망할 위기라고. 더 필요해. 그들의 다툼 소리에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재산 20억은 나를 돌봐주신 이 요양원의 노인분들에게 갈 거란다.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고 외롭게 지내는 분들,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한 분들, 기초생활수급으로 겨우 연명하는 분들에게요. 그리고 제 강남 아파트는 독거노인 쉼터로 기부됩니다. 시골 땅은 농사를 배우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변하겠죠. 아이들에게는 단 1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 한 통씩을 남겼어요. 그들이 어떻게 제 마음을 무너뜨렸는지, 어떻게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것이 복수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가르침일까요? 모르겠네요. 다만 제가 죽은 후 그들의 얼굴에 번질 충격과 후회를 생각하면 이 아픈 몸에도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버려진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 이것으로 제 삶은 완성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당장 전화 한 통 드리세요. 재산 때문이 아닌 진심 어린 사랑으로. 거의 다 끝났네요. 하지만 마지막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세 자녀가 또 찾아왔어요. 이제는 매일 오네요. 돌아가며 병실을 지키고 간호사들에게 특별 관리를 부탁하고 참 열심히 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정말 효자 효녀 같을 텐데 저는 그들의 속내를 너무 잘 알아버렸어요. 큰아들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돈 걱정 마세요. 장례식도 제가 최고로 치러드릴게요. 장례식. 그들은 이미 제 죽음 이후를 계획하고 있군요. 그 화려한 장례식도 자신들의 체면을 위한 것일 테지요. 변호사는 제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유언장을 공개할까요? 아니면 따로 자녀분들을 불러서 알려드릴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장례식장에서요. 모든 친척들과 지인들 앞에서 공개해 주세요. 그들이 평생 쌓아온 거짓,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효자 의사, 성공한 해외 주재원, 사업가 막내.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 오겠죠. 제 삶은 실패였을까요?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아니면 그저 세상이 변한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선택한 이 마지막 결정이 어딘가에 계신 또 다른 부모님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랄 뿐이에요.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버려진 한 어머니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